플러스 이 모자 쓰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리랑 목동 한번 틀어주시죠. 선물 받으신 분들 짤판 따라하는 곳으로 같이 앉아서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주민들여는 백입 소리란 웬 말이냐. 한번 하겠습니다. 백일 메리짱 무효 박성일 아웃. 아무튼 여러가지 악조건이 있는데 오늘이요 A형 독감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 여기 모여 계신 군산의 주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오늘 더욱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촛불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반대대책의 투쟁에 함께하는 승리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행사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이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대의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의선언 하면 박수 많이 쳐주셔야 합니다. 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에서 추진하는 제4회 촛불문화제를 주민 여러분의 힘찬 박수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물리한 행진곡을 최고 당첨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로 명예도 이루고 남김없이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진 간대였고 이빨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
인자여 따르라. 백인분들 있자! 아우, 무효. 박성일! 아웃.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잘 써, 마스크 다 위로 올려, 우리. 안녕하세요. 빨리. 카페 말씀을 올렸는데 본의 아니게 신년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뭐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약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치료 잘 마치고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까지 잘 수술해서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카페에 글을 올린 내용 중에 주민 여러분들이 지금 박성일 군수께서 각 세대별로 우편물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우편물 보낸 거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법적인 어떤 부분이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박성일 군수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전체 주민들이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민 공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준비를 저희가 의회에다 부탁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유는 이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저희가 그 군의회에서 행정조사 발동권이라는 걸 발동을 해서 새만금 환경청,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군 관련돼가지고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형사 고발 등의 조치까지도 검토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 의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난제에서 외롭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싸우겠다고 하니까 보시면 좀 응원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조사 발동권하고 관련된 새만금 환경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꼭 지금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고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 단계되어 있는데, 주민 여러분들이 더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박성일 군수가 주민 여러분들이 무서운 줄 알고 이제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행동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대책위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제 자리 잡아가고 또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들께서 대책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꼭 해주시고, 바라는 게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고, 카페라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 어떠한 내용이라도 충분히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비굴하기보다는 떳떳해지고 싶어서 제 이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이 동네에서 자라고 현재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유영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박성일 군수님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오늘 좀 날씨가 따스워서 그래도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성일 군수님과 제가 크게 세 꼭지를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제 얘기 잘 들립니까? 네! 박성일 군수님에게 좀 한마디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도의원과 완주군 의원님들께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저를 비롯해서
이 지역 주민들과 그다음 비상대책위원님들 그리고 촛불집회 엄마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폐기물의 가장 핵심에 있는 박성일 군수님께 좀 여쭈고 싶습니다. 추접스럽게 양면작전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왜 그러냐면 이런저런 제가 서류를 보니까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데 군수는 아니다라고 하고 담당 과장은 주민의 대의기관 의회에 나와서 엄밀히 보면 완주군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어찌됐든 영문은 모르지만 완주군이 거쳐야 되는데 올라갔다라고 하고 박성일 군수는 그동안의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고 지금 병주고 약 주는 거예요. 완주군수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박성일 군수님이 정말 치열하게 양면작전을 쓰지 말고 이제까지 잘못했음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시고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박성일 군수님이 여러 가지 잘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더더욱 떳떳하게 좀 행동을 하셔야지 어쩌려고 지금 이렇게 자꾸 주민들을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5년 9월 17일 날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반 폐기물 또는 지정 폐기물을 설명했다라고 그럽니다. 서류가 그래요. 어떤 서류냐면은 제가 서류를 한번 쭉 가져와 봤어요. 이게 밤이라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2015년 9월 17일 날 공동업사무소에서 주민들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하는 자료를 제가 얻었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서에 폐기물 설치 그 부지 면적만 한 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그 말 하등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아무 얘기도 없어. 그리고는 최근에 지금 여러분들 완주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난달에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관련 추진 경유 해가지고 이 6쪽을 보니까 2015년 9월 17일 날 일반 플러스 지정 폐기물 설명했다라고 이렇게 완주군 홈페이지에 띄워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완주군수가 이거 안 보고 완주군 홈페이지에 띄워놓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박성일 군수가 더럽게 치졸하게 주민들 속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화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완주군수는 최소한 정직하게 주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자가 이걸 완주군수 안 보여주고 홈페이지에 띄울 수 있습니까? 말도 아닌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 때는 완주군수가 지금 병주고 약 주는 거예요. 병주고 약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박성일 사기꾼!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래서 육국지에 관해서 박성일 군수가 정말로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면서 어떻게 하면 원한대로 고소를 할까 이 공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한번 제가 저 나름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박성일 군수한테 세 가지 제가 좀 고치라고 좀 충원을 하고 싶어요. 첫째는 박성일 군수님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소신에서 좀 벗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성일 군수님 무능력하다는 얘기는 박성일 군수님이 근자에 와서 이런저런 설명도 잘못했고 법령 해석도 잘못했고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능력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무능력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분명하게 무능력한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책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쭉하니 새만금 환경청의 자료를 제가 추적해서 보니까 처음에 일반만 올라갔어요. 연간 12,000톤 생산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폐촉법 시행령에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 톤 이상이 이고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엔드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폐기물 처리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지 안에 설치라는 얘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성일 군수님이 그거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훨씬 더 밀고 나가야지. 새만금 환경청에서 일반 지정 폐기물 넣으라고 그러니까 넣는다? 그거는 완주군수로서 할 일입니까?
소신도 없고 그야말로 무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수로서는 그 과정이 그랬다고 한들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째 군내 대표인 군수께서 SPC에서 지적 폐기물 넣으라고 해서 넣었다? 참 이거 한쪽 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소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무소신이라고 무소신을 좀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싶은 거 이런 겁니다. 자, 이제까지 잘못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박성일 군수님이 최근에 여러 가지 시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떳떳하게 편지 같은 거 보내지 말고 주민들 있는데 당당하게 나와서 석고대주하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서는 제가 검토를 소홀히 했으니 결자 해지 입장에서 내가 책임지고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떳떳할 텐데 시덥시덥게 그냥 편지나 보내보면 보이지 않는 데서 이게 뭔 짓거리예요. 말도 안 일어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장수라고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수다운 장수는 그야말로 총검을 앞에 차고 장병들 앞에서 앞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나를 따라라 해야지. 왜 추접스럽게 나오지 않고 주민들 앞에 나오면은 뭐 계란새를 받습니까? 뺨을 뺐습니까? 기관장은 이런 때 뺨도 맞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계란 투척하면 계란도 맞아야 되고 옷도 톡톡 풀어야 되고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박성일 군수님은 학사장교 중위로 예표하는 장관이에요. 대한민국 호국관선 장교가 이게 뭔지 이제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장수다운 장수가 되고 골장 되지 말고 치열한 장수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도의원님들과 안주 의원님께 좀 권하고 싶어요. 피켓 들고 가서 같이 참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모양도 좋고요. 격려할 만합니다. 그러나 조세원 도의원은 도에서 산업단지 지정할 때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을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건 우리가 예컨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지 이걸 샅샅이 살펴서 그걸 와서 주민들한테 마이크 잡고 설명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의회 우리 김재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만 완주군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까지 산업단지 지정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샅샅이 한번 살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우리가 잘못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 좀 문책도 좀 하도록 하고 지금 보니까 그 뭐 담당 과장 이달 말에 명퇴 신청했다고 명퇴가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장이 명예로운 퇴직한다는 것은 완주군 765명의 공무원들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박성일 군수 그런 거 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응벌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를 비롯해서 비상대책위원님과 촛불을 들고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께 좀 한마디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이제까지 잘 지켜오셨는데 앞으로 어떤 유혹이나 어떤 회유나 어떤 협박에 우리 필연국 불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체면 저체면 회유하고 뭐 불미스러운 것 같고 또 회유하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고생해온 것은 뭡니까? 앞으로 정말 이 문제만큼은 정말 소신껏 설사 내가 이해를 받더라도 그걸 견뎌내자 이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나 말고 다른 주민들이 지켜내주겠지 폐기물 막아게 두겠지 이런 의타심을 가지지 마시고 촛불에도 좀 참여하시고 천막에도 좀 오시고 아침 저녁으로 좀 군청도 가시고 눈 가는 곳만 사거리에도 좀 쓰시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는 안 됩니다. 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 정말 각성 들어오시고 함께 좀 참여해 주시고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성금도 좀 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미끄럼도 좀 부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제가 간간히 와서 보면 저 자신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만 너무 소극적이시고 너무 타성적이신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러다 같으면 완주구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지역 주민들께서도 나름대로 좀 참여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여유가 없더라도 작은 돈이나마 좀 이렇게 성금도 내주시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제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얘기를 주원부원 얘기를 적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봉동이라든 여러 지역을 다니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산업단지를 설치했으니까 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거기서 처리해야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반문을 해요. 그럼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산업 이제 예컨대 이민실, 남원, 익산지 들어오는 건 많이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을 들어온다는 건 모르셔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의 종류를 해놨는데 생활 폐기물도 있고 뭐 이런저런 폐기물도 있는데 산업시설 폐기물도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악한 것을 지정해 놓은 게 지정 폐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해주는 폐기물의 종류 중에서 가장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폐기물이 지정 폐기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들 모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의 종류, 어디서 들어온다는 범위, 광역 폐기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좀 박성일 군수님께 권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도 완주군청의 관계공무원, 또 봉동읍사무소의 관계공무원, 또 급기야는 SBC의 관계자 등등이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영렬이 이 얘기를 분명히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성일 군수님한테 제가 아는 박성일 군수가 아니었구라는 결론을 냈어요. 이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비겁하게 물 안에 숨을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밖에 나와서 떳떳이 유영렬이라는 걸 밝히고 할 얘기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만금 환경청의 자료를 보니까 새만금 환경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폐기물 설치하려는 그 위치가 통경불항에 가까우니 적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새만금 환경청에서는. 두 번째, 지정 폐기물을 넣으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또 대안이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을 넣으라고 하면서 완주군 보고 그 저감시설 대안을 갖거라. 폐기물 매립은 이거 환경청 얘기입니다. 환경 공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네, 폐기물 매립은 악취가 나니까 악취 저감 대책을 갖고라 하니까 SPC하고 완주군에서 뭐를 어떻게 대책을 해왔냐면 나무 심겠대요. 나무 녹지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폐기물 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나무 심는다고 안 납니까? 납니다. 이게 지금 박성일 군수님이 판단 미스라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성일 군수님이 치울 수 없는 게 뭐냐, 새방금 환경청에서 지정 폐기물 등등 넣으라고 했으면 그때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했어야 돼요. 근데 살짝 넘어가려다가 지금 등등이 나고, 최근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해서는 폐기물 매립자 승인 신청 단계에서 이게 터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일찍 터져가지고 골치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참 그래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원보원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박성일 군사님한테 쓴소리보다 더 강한 바른 소리를 좀 했고, 그 다음에 도의원님과 완주군 의원님, 그 다음에 저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님과 촛불집회 엄마들, 그 다음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했는데 정말로 우리 하나로 뭉쳐서 이 폐기물만큼은 막아내야 돼요. 이거 큰일 나요.
여러분들 비봉 갔다 오셨겠습니다만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완주군에서 나왔으면 이걸 분명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미산 밑에 매립을 했는데 그 밑에다가 60억을 들여서 B점 오염 시설을 설치합니다. 근데 그걸 왜 설치하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요. 제가 완주군 의회 의원을 때 6월 달에 B점 오염 처리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돈을 한다고 그래서 그건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완주군 의회 승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B점 오염 설치하게 되면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도 덜 민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뚜껑을 매설해서 매립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의 의문점이 여기 우리 김재천 산업건설위원장 나왔습니다만 그거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배미산 폐기물 매립장 밑에 B점 오염 처리 시설을 하는데 배미산 매립장에서 나오는 그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확실한 답을 안 했어요. 다만 큰 문제는 없고 완주 산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해방과 황정진에서 폐기물 매립장에 악취나고 등등 문제가 있다라고 그 지적하는 걸 보고 아 이래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예산이 60억짜리예요. 등등 제가 조언 했는데 정말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박성일 군수님이 장수답게 육군 주의 호국의 간성답게 우리 군수의 수장답게 주민들한테 나와서 좀 확실하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 비근은 사례로 전에 최축일 군수님이 시내버스 지간선제 문제로 여론 문제가 되니까 삭발하고 석고 대조했대요. 왜 박성일 군수님은 그걸 못합니까? 저 같으면 하겠어요. 네, 지금 제가 흙문제 가서 흙문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집행부에서 좀 짧게 하라고 해요. 정말 저 할 말이 많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할 얘기 많습니다.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네, 죄송하고요. 어떻든 우리는 하나 돼서 박성일 군수가 그 지역에다 폐기물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을 하나 내놓고 싶습니다. 우리 군수의 수장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최선의 안을 가지고 선택해야지 최악의 안을 선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지금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선택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행정부시작까지 한 양반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지원본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폐기물 꼭 막아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성열 전 의원이랑 폐기물 이 문제를 최초로 밝혀내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많은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반대대 측에 또 많이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2016년에 촛불로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린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성이 그 정도입니다. 박정희는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요. 폐기물 문제가 저도 이 편지를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아무튼 뭐 전면 중단하고 그 마지막에 밑에 뭐라고 해놨냐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추진을 왜 하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 아예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석고대죄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네, 학생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학생들도 좀 고민 좀 해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유 의원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 약간 좀 보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것이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나와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은 주변 계신 분들, 주변 분들이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제 요거 주민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런 것 편지를 다 받으셨죠? 여기 맨 하단에 보면 뭐가 있는 거요? 주민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혹시 주민 여러분들 중에 박성일 군수님이 우리 손으로 뽑았으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했어야지 다시 설명을 하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2018년 11월 14일 날 담당 과장이 석탑천 오염에 관해서만 그리고 토지 보상에 관해서만 설명을 잠깐 했다라고 그래요. 그것이 전부이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매립장 무효화 전제로 반대 대책위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반대 대책위가 거기에 나갈 이유가 없죠. 이 사람들은 테크노밸리 2차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완주군이 민간 사업으로 SPC라는 민간 사업 기구를 발족을 해가지고 완주군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2년 동안 그 사업을 지체되면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소송에 휘말릴 여지도 있고 지체된 거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하루속히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고자 반대대책위가 설명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기들은 사업을 목적으로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만 설득만 하면 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은 준비를 다 하고 설득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나갈 이유가 없죠. 나가면은 혹시라도 저 말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혹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설명회는 나갈 필요도 없지만은 그분들이 설명회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일단 무효화를 먼저 하고 다시 새로운 구성이 된 그런 자리에서 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매립장 관련 방향 공문에 대한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매립장에 2항에 보면은 추진과정 폐기물 매립장 관련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자기네 잘못했잖아요, 여태까지요. 설명도 안 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잘못된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대책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주민들을 의견 수렴 테이블로 나오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표한 완주군이 가지고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요 부분을 일단 무효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 주민들이 그리고 대책위가 나가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절차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이 좀 많은가요? 혹시 불필요한 말이 있던가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좀 돌아봤어요. 저희 봉동읍 인구가 27,000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가 모르겠는데 무주군 인구가 25,000이에요. 진안군 인구가 26,000이고 봉동읍 인구가 27,000인데 거기서 3분의 2가 여기 둔산리에 다 살아요. 이렇게 초인구 밀집 지역에 주민의 어떠한 설명도 없이 폐기물 매립장을 그리고 지정 폐기물을 묻으려고 한다는 것들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지금 차에 보면은 요즘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항상 저희가 뉴스를 보면 일기예보에 뭐 날씨가 어떻고 내일 기온이 어떻고 비가 올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가지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건강과 직결이 되고 호흡기 관리 질환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 착용하시라고 건강을 챙기는 이런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과거에는 없었던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쪽에다가 어떠한 면적에 폐기물 매립장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여기까지 먼지가 미세먼지가 날라오듯이 저기에서도 엄청난 면적의 폐기물이 매립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폐기물 한 차 붓고 흙 덮고 이런 과정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폐기물을 넓은 5,000평, 10,000평에 쭉 계속 부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위에를 한 번 더 이렇게 덮겠죠. 또 그 위에 또 비닐을 덮는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우리 쪽으로 날라오고 저희 쪽으로만 날라오는 게 아니고 주변 일대로 다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 농작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른 데서 사다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민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이 건강권이 위협받고 주민들이 건강이 위협받는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 거니 거기가 여기 페트로밀 1단지가 10년 전인가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뭐 평당 한 2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거기를 저희가 사버리면 어때요? 10,000평을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제가 좀 내고 여러분들이 좀 내가지고 거기다 쓰레기 매립장 안 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이 말이 꼭 억지 소리 같으면은 저희가 십시일반 돈 내가지고 저기 테크노밸리 2단지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평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평당 50만원씩이면은 50억인데 내가 돈 내고 여러분들이 내가지고 저거 사고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완주구청 뒤에 땅을 저희가 사버리는 거예요. 사가지고 거기다 쓰레기를 매립을 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 전원주택 부지를 또 팔면 돼요. 그거 혹시 허가 안 해줄란가요? 완주군에서? 예, 이게 제가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이런 황당한 얘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항상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항상 감사드리고 싶은데 제가 항상 여기 나오면서 처음부터 쭉 다 지켜봤어요. 어떤 때는 뒤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앞에 있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다들 여기에 모이기 이전까지는 우리 주민들은 서로 자기 일에 관심이 없으셨었어요. 저도 관심이 없었고 여러분들 저 모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 몰랐고. 근데 이제는 저희가 똘똘 뭉쳐가지고 둔산리를 지켜내야 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제 대책이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아까 유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발생이 이제 저희도 이제 길게 보고 가야 되니까 행정소송을 해야 되고 행정심판 해야 되고 길게 가다 보면 재심도 가고 대법도 가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꼭 무효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완주 군수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판단을 좀 흐리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 옆에 보면은, 둔산공원이 건립되면서 1980년도에, 아니 1930년도에 홍수가 나고, 1950년도에 수해가 안 한 이런 이후에 보수가 되고 그랬다라고 송덕비가 있어요. 유씨라는 분이 이렇게 돈을 대가지고 이렇게 저수지를 이렇게 조성을 하고 농사짓게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만약에 폐기물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면은, 제가라도 돈 내가지고, 우리 박성일 완주군수님, 한칸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 비석 옆에다가, 바닥에다 깔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자자손손 그냥 밟고 다니게끔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도 아마 똑같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군의원 김재철입니다. 저번 주에 나왔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그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서 촛불을 들고 폐기물 반대를 외쳤을 때 저 진짜 마음속으로 눈물이 나올 정도만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저도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집행부에 이 문제를 강하게 질책도 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아까 이영렬 선배님도 얘기했지만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만금 환경청에 가서 군과 새만금 환경청에 있는 5강 문서 제대로 확인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계자 처벌 요청까지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릴 테니까 우리 완주군의회에 큰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여러 선배님들이 말씀했지만 이 부분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꼭 주변에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의회와 협조를 해주시면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뽑아주신 만큼 제가 그 배지를 걸고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될 수 있게까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어렵겠습니까? 듣고 계시다면 대답해 주십시오. 박승우 교수님, 여기 나와가지고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맞아요. 이 농서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말을 듣고 정말 저는 가슴이 뜨거웁니다. 여러분들 칭찬 받도록 격려를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천원에 판매하시는데요. 1,000원은 더 주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좀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올해 촛불문화제가 오늘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촛불문화제가 열리지 않고요. 다음 주 금요일날 12월 28일이죠.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저기 보이시는 색소폰 7080에서 반대대책이 후원의 밤 1일 주점을 진행을 합니다. 많은 분들 또 오셔서 또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나오시죠. 한편으로 박성일,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박성일 군수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해서 이 발언을 들으면서 정말 군산이 주민들이 이렇게 폐기물 문제로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게 해준 게 또 박성일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에 지금 이장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것도 있고 대부분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장분들이 군산 이 지역에 17분이 계십니다. 근데 솔직히 반대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안 하신다면 그 주민들이 이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가가지고 반대대책이 하고 있냐? 안 하면 이장할 필요 없다. 하지 말아라. 좀 그렇게 주민들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지금 여기 도와주고 계신 분들이 경찰분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저희 이제 군산이 자율방문대 분들이 이렇게 지금 고생해 주시고 계신데요. 고맙다는 박수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대대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후원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염려해서 지난번에 핫팩도 지원해 주셨는데 여기 옆에 LGU 플러스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닌데요.
아까 그 마스크, 애기들용 죽박스, 그 다음에 어른용 죽박스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쯤에서 그 반대대치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잠깐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반대대책위 운영위 회의에서 반대대책위 두 분의, 한 분의 지금 위원장님이 이끌고 있는데요. 공동위원장 체계로 해서 한 분이 더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홍인현 위원장님과 권호석 위원장님 두 분이 계신데요. 권호석 위원장님 먼저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씀했다시피 이장이 반대대책위원회를 안 하면 마저 죽을 분위기여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바른차 파티장 권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동동읍사무소에서 한판 하느라고 또 보기 싫었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죠? 네. 예, 날씨가 따뜻하니까 냄새는 좀 덜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오늘 또 충격적인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완주군청 관계자들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가서 판단하시고 당신네들이 한 짓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분명히 완주군수 박성일에게 전달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둔산리 그리고 완주 3공단에 아까 유영렬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폐기물 매립장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 폐기물 매립장이 세워진다고 해서 많은 연구 끝에 저쪽 센트럴 카운티 앞쪽에 산으로 위장되어 있는 폐기물 매립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매립장은 13~14년 전에 여러분들이 거주하기 전에 건설이 됐던 매립장입니다. 물론 산업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묻을 면적이 지면에서 30~40cm가 올라가면 독토, 즉 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산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어쩐 일로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우리 촛불 나오신 분들 중에 백돌이 갔다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로 또 개별적으로 백돌이 매립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뭐가 묻혀 있냐면 고아토라는 게 묻혀 있습니다. 고아토라는 것은 각종 폐기물을 조각을 내서 그 무너진 석산을 복구하는 데 쓰려는 재질이 고아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환경청에서는 절대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돌이 폐기물 매립장, 백돌이 석산을 묻었던 고아토를 묻었던 업체가 익산 낭산면에서 고아토를 묻으려고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익산시장이 인허가를 안 내주니까 익산시를 상대로 그 업체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익산시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국 그 업체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본 데가 바로 비목면 백돌이입니다. 백돌이에 고아토를 갖다가 매립을 해서 산을 만듭니다. 여기 가보신 분들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만경강으로 침실수가 각종 오염물질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아토를 2017년도에 바로 센트럴 카운티 앞에 산을 만들어서 박성일이가 거기다가 고아토를 묻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박성일 완주군수가 우리 둔산리 주민들 또한 봉동 주민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순진하게도 왕궁에 똥냄새가 나니 가축의 분뇨 냄새니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고아토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없는데 또 테크노밸리 2단지에 말도 안 되는 지정 폐기물을 110만 톤이나 붓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으셨던 촛불이 폐기물 매립장이 무효되는 그날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요일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 분의 공동위원장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완주군 전 농민회장이신 홍인현 우리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장 수락의 인사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완주군 농민회 회장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학교 출신이고 제가 이 고향이 바로 옆에 봉동에 구암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이 있는 곳에서 한 500m 정도 직선거리로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완주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매립장, 소각장, 가축 분뇨 처리장 이런 것을 가지고 여지껏 싸움으로 버틴 사람입니다. 제가 감옥도 갔다 왔습니다. 저러만 같으면 통합반대 앞장을 서고 지역을 지켰습니다. 물론 매립장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악의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나온 뒤에 매립장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쓰레기는 이미 발생도 하기도 전에 매립장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매립장은 완주군의 쓰레기를 매립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치를 쓰레기를 매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주군에서 산업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쓰레기가 나오면은 그 쓰레기 매립장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10년이면 매립장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단이 10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몇 수백 년을 갈지 수십 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완주 지역에는 반드시 이 공단이 없어지는 한은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마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것이냐, 영구적인 쓰레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10년 후에 나오는 쓰레기 양을 보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쓰레기장을 만들 것이냐. 광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요,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오는 쓰레기를 완주군에서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싸운 이유가 저희 지역에 매립장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말린 부분이 뭐냐, 책임지고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 무엇이냐. 좋다, 완주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저희 동네에다 묻으라고 얼마든지 내가 꽃 들고 환영을 하겠다. 그러나 광역으로 들어가는 쓰레기 매립장은 나 죽어도 목숨 걸고 못 먹겠다 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주거지역에서 불과 1km도 안 되는 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1km가 넘는 고속도로 옆에 지금 퇴비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익산에. 여기 저희 지역에 저기 앞에 악취가 납니다. 저도 넥시안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은 지금 저기 구암리에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넥시안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앞이면 악취가 납니다. 지금 그것도
퇴비공장에서 나는 악취입니다. 그게 1km가 넘게 떨어져 있는데요. 이게 제가 여기서 살면서 악취를 쭉 조사를 해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속도로 너머에 퇴비공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근처에 퇴비공장에서 나는 줄 알고 그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봤는데 정확하게 북서풍이 부는 곳에서 악취가 여기 널려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매립장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불과 1km도 안 떨어졌습니다. 직선거리로 제가 알기로 700에서 900m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산먼지나 이런 것이 거의 이곳으로 널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는요, 죽었다 깨라도 매립장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목숨 걸고 꼭 지켜야 되는 곳에 매립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박성일 군수하고 단판을 쳐서 내 목숨을 걸고 박성일 군수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목숨을 걸고 담보로 해서 매립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 업자들하고 단판을 치러서 내기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 끝까지 투쟁을 해서 걸고 직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죽지 살기로 싸워야 이 길은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패해 주시면은요, 제가 아는 역량껏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싸운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막아왔던 것, 제가 싸움 한 번 져봤습니다. 용진 석산개발 싸움은 딱 한 번 져봤습니다. 그것은 이미 허가 나고 전 군수가 했기 때문에 임정혁 군수 때 합의해서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각장, 저희 동네에다가 소각장 하겠다라는 것도 제가 막았습니다. 2005년도에. 그리고 저희 지역에 또 2010 몇 년도에 그 매립장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퇴비 악취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았습니다. 근데 저기에다가 완주군에서 퇴비 가축분뇨 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해서 먹고 남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공장을 화산에다 한다고 해서 그것도 주민과 함께 제가 같이 막았습니다. 그 또한 지금도 또 3년에다가 그걸 또 하려다가 주민의 반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요, 항상 폐기물과의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폐기물은요, 거의 인구가 이렇게 밀집 지역인 데가 아니고 거의 한 몇 가구 정도 사는 골짜기로 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군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이 학생 수가 많은 이 어린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다가 그리고 이 지역에다가 매립장을 한다고 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그리고 저희 한 40년 50년 후배들입니다. 이 후배들한테 이 어려운 환경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꼭 막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날까지 투쟁합시다. 이상입니다.